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생을 다 바쳤는데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배신 앞에서 과연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한 여성의 조용한 복수, 그리고 감동적인 마지막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은 분노나 복수를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끝에 얼마나 위대한 용서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83세 한 여성, 정옥순 어르신은 몇 해 전 상담소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작고 단정한 체구에 흰 머리카락을 단아하게 묶은 모습.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결심이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남편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됐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옥순 어르신의 남편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었고, 겉으로 보기에 그 부부는 평범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건 60을 넘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낯선 여성과의 문자, 카페에서 몰래 찍힌 사진, 그리고 잦은 외출.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그냥 조용히 숨이 멎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 옥순 어르신은 선택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로, 말없이 그저 옆자리를 지키기로.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그 사람 마음이 돌아올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조용히 견딘 거예요. 그녀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고 남편의 셔츠에 다림질을 해주었으며 명절이면 친척들을 챙기고 손주에게 용돈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이 이제는 남편에게 죄책감이 되리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책을 읽고 걷고 동네 경로당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조용히 적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외로움만큼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채워야겠더라고요. 그녀는 그 말 속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평온이 있었고, 그 긴 침묵의 세월은 그녀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연은 한 여성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들을 참아냅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반드시 희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가르친다. 그 어떤 스승보다 더 확실하게. 옥순 어르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인 시간 속에서 그녀는 남편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겪어낸 세월 속의 한 장면, 그 외도 상대 여성을 실제로 마주했던 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옥순 어르신이 외도의 존재를 처음 눈으로 확인한 날은 흐린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외출한다며 양복을 입고 나선 날, 그녀는 우산을 들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향수를 뿌리고 넥타이까지 고른 모습이 왠지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동네의 작은 카페, 창문 너머로 남편이 한 여성과 다정하게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그녀가 살아온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치지도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요. 그 사람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내 옆에 있을 땐 그렇게 웃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남편의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날 카페에 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녀도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했죠. 그 이후로 그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곳에서 조금씩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그동안 미뤄왔던 수묵화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텃밭 한켠엔 봄마다 채소 대신 꽃을 심기 시작했죠. 사람은요, 속이 텅 빈 그 자리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게 돼요. 나는 그걸 책과 꽃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조금씩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당연히 화를 내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견디며 그 고통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옥순 어르신이 외도 상대를 처음 만난 것은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서로 누구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보고 놀라서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근데요, 이상하죠?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말 안 해도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알았을 테니까요. 그 장면은 그녀에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복수였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상대가 느끼는 두려움, 그 침묵이 전하는 무게가 말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옥순 어르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 세웠고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말없이 이어간 시간 속에서 남편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다정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도, 아침마다 챙기던 속옷이 바뀌지 않는 것도 그저 아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서서히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와도 더 이상 잔소리가 없었습니다. 출근길 인사도 없고 특별히 밥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항상 똑같은 반찬, 말없이 움직이는 아내의 뒷모습. 처음엔 편했습니다. 간섭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았죠. 하지만 그 편안함이 서서히 불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을 본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단정한 외출복, 살짝 화장까지 한 얼굴. 그 모습은 남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디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회 성가 연습 있어. 아내는 짧게 대답하고 미소 한 번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일정을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내가 오히려 낯설고 신경 쓰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남편들은 아내가 조용해질 때 더 편해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종종 포기의 결과이자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수많은 사례에서 아내가 먼저 고요해졌을 때 남편들은 뒤늦게 위기를 느끼고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럼 전엔 어땠는데요? 그땐 잔소리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자주 싸우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럴 때 저는 말합니다. 그건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옥순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없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한 뒤부터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문화센터에 가고 지인들과 점심을 먹는다는 걸 알게 되자 불쾌함과 동시에 이상한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 이후 남편은 몇 번 자신의 휴대폰을 일부러 놓아두기도 했고 자기 입으로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털어놓으려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만해요. 나는 당신한테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난보다 훨씬 아프게 남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 해명도 설득도 허락되지 않는 냉정한 경계. 그 안에서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진심을 제대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스스로를 지켜낸 그 지난 시간 속에서 어떤 변화와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옥순 어르신이 침묵을 선택했던 이유는 단순히 참고 견디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한 정서적 거리두기를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실천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 문제 앞에서 분노하거나 울분을 터뜨리며 싸움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옥순 어르신은 싸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 고통을 넘기 위해선 결국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걸 그녀는 일찍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녀는 상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자꾸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졌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만들고 있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제 마음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는 상대의 행동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이대로 살아도 후회는 없을까?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그녀를 외도한 남편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게 만든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정해두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 동네 도서관에서 1시간씩 책을 읽는 시간, 가끔은 그림 그리기를 배우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이런 작은 습관들이 그녀의 일상을 조금씩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단단해졌고 이제는 누가 그녀의 삶을 흔든다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 철학자의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을 견디는 자가 가장 큰 평온을 얻게 된다. 그 말처럼 옥순 어르신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고 그 안에서 묵묵히 자신을 단련해 나갔습니다. 그녀가 바랐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왜 그렇게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옥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녀의 마지막 말에 담긴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10해가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외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게 참고만 있으면 결국 무시당한다. 또 다른 이는 말하죠. 그렇게 살아서 뭐해? 당장 이혼을 해야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던 날, 오랜 시간 떨어져 살며 거의 말을 섞지 않던 두 사람은 한 병실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참 못됐지.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이런 말 하나 싶다. 그런데도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한 번도 따지지 않았어? 그 질문에 옥순 어르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단 한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건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이 말을 듣고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어떤 고함보다, 그 어떤 눈물보다 이 한마디가 가슴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고요하면서도 강력한 복수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지켰다는 선언. 그것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평온하고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수를 오해합니다. 상대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 그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는 것. 하지만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감정의 주인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옥순 어르신은 그걸 해낸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울분을 토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가장 단단한 경계를 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자신만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마음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분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 쉽게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그 권한을 천천히 걷어오세요. 소리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되찾겠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옥순 어르신의 내면에는 어떤 준비와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라면 그 고통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스며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리느냐입니다. 옥순 어르신이 말하지 않고 그 어떤 반격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물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데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내가 덜 매력적이어서 그런가? 내가 아내로 부족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처음엔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건 내 부족함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었다. 그 다짐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상대의 행동에 스스로를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자전거를 타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엔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일상은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결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나로 옮긴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고요한 복수였고 조용한 치유였습니다. 사실 복수라는 단어는 강하고 거칠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상대를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도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그건 아직 그 사람의 감정 안에 내 감정을 묶어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끈을 스스로 풀어주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나를 돌보고 나를 다시 바라보고 내 삶을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 누구보다 강한 복수이며 그 어떤 외면보다 따뜻한 회복입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소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악한 자를 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와 같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길을 차분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